수많은 확진자가 나왔어도 사과는커녕 정부를 공격하는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건데 정부의 잘못된 방역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그런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제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만 해도 벌써 23번째다. 맞습니다. 이 정도 시대되어야 하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책임을 한 사람의 목사나 교회라는 종교 집단에 돌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낙인 찍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인격 모욕과 말살로 정신적 고통까지 받는 본교회 교인들, 8.15 광화문 집회 참가 국민 등 다수의 국민들과 힘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 네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 변호인단을 꾸려서 국민 집단 소송을 추진해서 대통령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이런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소 제기는 가능하죠. 소 제기는 가능하지만 이제 의도는 일단 대통령과의 대립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으로 상대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 의도 자체가 약간 방어적인 차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지금 아마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광훈 목사 개인한테도 들어갈 수 있고 교회 자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다시피 지금 교회가 이 재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이제 재개발 측에 대해서 지금 몇십억, 80억인가 90억 정도 이제 감정가 나왔는데 6배 일부를 청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 정부에서 이거를 압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한 아마 대응 차원 아닌가. 그러니까 형사 책임은 별도로 아마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공무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릴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 수용 보상금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고려할 걸로 보이는데 예. 왜냐하면 총유 재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 자체도 제가 보기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좀 선제적 조치라 보는데 저는 아마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청구 자체는 기각이나 각하될 게 명백하고요. 지금 아마 얘기하는 거는 어떤 명예훼손, 그러니까 약간 권위가 실추됐다, 명예훼손됐다 해서 위자료 청구하는 것 같은데요.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칙 법리로 보면 대통령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잘못을 하게 되면 원래 그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인 국가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 공무원이 만약에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개인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법리상은 그렇습니다. 아마 강 변호사의 말은 대통령 개인이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다.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저게 과연 성립이 될지는 무리수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야 청구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본인들 때문에 이것이 오로지 본인들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책임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데
사과도 없이 이렇게 책임을 다 돌린다면 저는 글쎄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만 추가를 하면 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 중과실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봐요. 거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여기에다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렇다라고 볼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뭐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강 변호사도 그런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자제시키려는 이유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개인에게 하게 되면 어쨌든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진 않는 방법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차후에 이제 그런 뭐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말씀 못 하게끔 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법률가로서 저런 법리 구성은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어떤 국정 활동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물론 책임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해당 교회가 방역 활동에 일부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성 기자회견이면 몰라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제일교회가 과연 피해자일까요? 저런 말을 할 처지가 되는지. 사랑제일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그로 인한 관련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서는 접촉자 조사 중에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78명입니다. 교인 및 방문자가 576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추가 전파가 304명 그리고 조사 중인 사례가 98명이 되겠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에 2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94명입니다. 집회 참석과 관련된 사람이 131명이고 추가 전파가 99명 그리고 경찰이 7명,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경우가 57명입니다. 8월에 생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의 다수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그 확진자들이 갔던 곳이 굉장히 고위험 시설이 많았고 또 이 곳이 어떤 이제 성북구라든지 광화문 근처에서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넓게 이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다발성 집단 감염이 많이 생겨서 미확인 환자의 비율이 더욱더 커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원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뭐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자가 나온 이후로 이게 급격하게 확산이 됐고 또 해당 교회 교인들과 출입자 수가 5,0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분들은 그중에 뭐 한 1,500명밖에 안 돼요.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 N차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런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정부를 향해서 혹은 뭐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따가운 책임론을 엉뚱한 대로 지금 돌리려고 하는 다소는 좀 정치적으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그 강 변호사가 지금 이제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법률 대리인이 아닌 것 같아요. 법률 대리인을 넘어서서 오히려 정광훈 목사나 이 사랑제일교회의 정치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저런 게 이제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경철 의원 궁금한 게요. 초기에는 정광훈 목사 이렇게 턱에 마스크 걸친 뒤로 이렇게 몇몇 얘기도 나오더니 요즘엔 전혀 이렇게 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이 아픈가? 작년에 제가 그분 단식 투쟁할 때도 제가 그분 뭡니까 철야 뭐 텐트에 한번 가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전 목사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식사도 좀
그 어떤 특정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건강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좀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물론 저렇게 연세가 드시면 뭐 기저질환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 뭐 코로나19 때문에 더 건강이 악화됐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와 같은 그래도 국민이니까 빨리 쾌유되길 빌고요. 하지만 교회가 지금 분명히 사랑제일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제일교회는 처음에는 뭐 우리도 피해자다. 그냥 뭐 거기 집회 한번 나갔는데 그렇게 퍼질 줄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또 오늘은 또 말을 또 바꿨어요. 교회의 개인들이 신자 개인들이 개인별로 알아서 간 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교회와 목사님은 전혀 별로 관계가 없다. 개인들의 판단을 갖고 왜 우리 보고 자꾸 얘기하느냐.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또 하루가 다르게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 그리고 8.15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변명을 매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리 변명을 많이 하셔도 국민들은 진실을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는 좀 생각하셔서 국민들의 수준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좀 자신의 책임을 면탈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좀 띄울 수 있는 노력 함께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계속 뭐 한마디씩 하다가 이제 아무 말 안 하니까 오히려 더 궁금하고 왜 침묵할까 그게 또 무슨 의도가 있나 이런 생각도 아니 들어요. 실제로 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 정광훈 목사가 이후에 겪게 될 여러 가지 법률적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지금 보석 상태인데 보석 취소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서 별도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걸로부터 법률적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사랑제일교회 비대위나 혹은 뭐 저런 법률적인 대리인을 내세워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앞으로 정광훈 목사가 겪게 될 법률적인 책임 얘기하셨는데 정광훈 목사 그동안 보면은요. 내가 광복절 집회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놓고 또 열심히 또 참석을 독려하기도 하고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강원광장에 오게 한 사람들이 뭐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다 한다는데 저는 주도한 바도 없고 또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뭐 혼수 상태에 빠졌다. 뭐 병원에서 지금 거의 생명이 위독하다. 이런 말도 뭐 서슴없이 하고 일단 다 나오시기만 하시면 하루만 애국하시면 영원한 그 자유의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루 귀찮다고 안 나오시면 수령님을 모시고 오순도순 살아야 될 세상이 올지도 모르니까 목숨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 하루만 강원광장을 나와 주신다면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앞에서 다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 법적으로는 총유재산입니다. 공동재산이에요. 예. 종중재산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이걸 했느냐? 라면 이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아마 교회 건물과 부동산이겠죠.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아마 많은 게 될 텐데 결국은 아마 좀 선긋기를 하는 거 아닌가. 교회 차원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개인들은 일일이 다 재판을 해야 되고 일일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교회 전체 재산과 정광훈 목사 개인을 좀 분리시키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마 친목이라든지 실제로는 이게 교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교회가 책임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상권도 교회 자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의 개인에 대해서 아마 둘 다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위원장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또 그것도 지금 뭐 소송도 걸려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재산적인 어떤 뭐 이권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향후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상하고 있는 그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책임이 본인들한테 없다라고 자꾸 어필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소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변호사의 법리 검토 후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코로나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